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하고 있는 홍석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9월 1일자로 걷지에 게재된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패스로지컬한 타우가 뇌에서 장으로 프로파게이션 될 수 있는데 이때 베이가 리프런트 패스웨이로 전달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네, 인트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뇌 안에 병적 단백질이 쌓임으로써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이 그 베타 시크리테이즈, 감마 시크리테이즈에서 잘려서 나오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비정상적으로 응집되어 나타나는 아밀로이드 플락과 그다음에 마이크로튜블에 피지올로지컬하게 존재하는 타우가 과인산화되어 존재하는 하이퍼포스폴리레이티드 타우가 인트라셀룰러리하게 뉴로피브릴러리하게 탱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병적 단백질이 이 뇌 안에 쌓여 있을 때 마이크로글리아든지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면역 세포들이 과하게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그 시냅스의 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작용으로 인해서 뇌가 위축되는 작용이 일어나고 인지 기능이 저하게 되게 됩니다. AD 패서제네시스의 특징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어, AD 패스 그 몰레큘들은 프로파게이션 되는 특징이 있는데 특히 타우 같은 단백질의 경우는 엔테로날 콜텍스라는 리전에 촉이 쌓이게 됩니다. 이 촉에 쌓인 이 타우가 인지 기능을 관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히포캠퍼스로 그 프로파게이션 된다고 알려져 있고 뉴럴 서킷이 잘 구축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AD를 그 미믹하기 위해서 만든 ADLP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그 5XFAD와 JMPL3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를 축적시키는 뮤테이션과 타우를 발현시키는 뮤테이션 이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있는 그 G이고요. ADLP APT가 A베타와 타우가 모두 축적되는 G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2018년에 세팅이 되었고 이 ADLP APT 마우스 같은 경우는 뇌 안에 그 특이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가 과발현되고 응집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G들을 환경과 식단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뇌 안의 차이만으로 그 보았을 때 와일드 타입 G 대비하여서 APT-G에서 장의 무너짐이 발견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G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했을 때 와일드 타입 G 대비하여서 APT-G에서 군집이 바뀐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희가 그 제안한 것은 뇌 안의 AD 상황에서 뇌 안에 그 생긴 병변이 겉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뇌와 겉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가 저희는 궁금하였습니다. 모두도 잘 아시겠지만 뇌와 장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으로 물질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뇌와 장은 그 브레인스팀이라고 하고 있는 뇌 간에 있는 미주신경이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은 그 파라시mpa테틱 뉴런이라고도 하는데 이 비세럴 모터 뉴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주신경을 통하여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주신경에 대한 그 선행 연구를 확인해 보았을 때 이 부교감 신경이랑 이를 보시면 되는데 이 파라심파틱 오토노믹 디스펑션이 있었을 때 이 펑션이 그 AD 그 MCI 페이션트에서 발견된다는 선행 보고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파라심파틱 펑션이 임페어 되었을 때 IBD와 같은 장 질환의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환자에서 아까 타우의 응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뉴로피브릴러리 탱글이 이 축적이 DMV 리전, 이 리전이 어디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뇌에서 장으로 나오는 미주신경인 이프런트 베이거스 너브가 나오는 그 중추입니다. 이 영역에 타우가 축적되어 있는 것을 그 확인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들을 보았을 때 AD 컨텍스트에서 그 브레인스템에 있는 패솔로지가 파라심파테틱 아웃풋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하여금 겉 펑션과 그 GI 디스오더의 리스크를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DMV 리전에 그 타우의 축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타우가 어떻게 온 것인지 저희 궁금하였습니다. 아까 맨 처음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우는 엔트라이널 콜텍스에서 초기에 축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쌓인 타우가 히포캠퍼스로 프로파게이션 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토미컬한 그 해부학적인 것을 보았을 때 히포캠퍼스는 또 DMV와 함께 시냅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 앞에서 발견된 그 DMV에서의 타우 축적이 혹시 이러한 시냅스를
통하여서 히포캠퍼스부터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DMV에서는 그 베이거스 너브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베이거스 너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장에서 내려가는 베이갈 에이프런트 뉴런, 그래서 비세럴 센서리 뉴런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뇌에서 장으로 가는 베이거스 너브는 비세럴 모터 뉴런, 이 부교감 신경인데요. 베이갈 에이프런트 뉴런이라고도 합니다. 이 베이갈 에이프런트 뉴런은 그러니까 장에서 내려가는 것은 그 브레인스템의 NTSA로 프로젝션 하게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비세럴 모터 뉴런은 DMV에서 뻗어나와서 장의 ENS와 함께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베이거스 너브는 장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보았을 때 뮤커스 시크리션, GI 모틸러티, 거퍼미어빌리티, 이뮤노 모듈레이션 등 뇌에 있는 이 베이거스 너브를 통하여서 장에 신호를 잘 준다는 그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미주신경에 지금 DMV 영역에 타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선행 연구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브레인 패스톨로지가 혹시 미주신경을 타고 거스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나토미컬리 서킷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트라이널 콜텍스가 히포캠퍼스와 시냅스를 이루고 있고, 히포캠퍼스는 또한 브레인스템에 있는 DMV 리전과 그 시냅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DMV로부터는 베이갈 리프런트 뉴런, 비세럴 모터 뉴런이 나와서 장에 있는 엔테릭 뉴런과 시냅스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셜핏이 있고, 또한 저희가 그 마우스 실험에서 보았을 때 와일드 타입 대비하여서 그 AD 마우스의 둘 간의 차이는 뇌 안의 차이인데, 뇌 안의 차이만으로 장 환경이 바뀐 것을 보았을 때 이 장 안에 차이가 생긴 것은 혹시 이 뇌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미주신경을 통한 그 병변 물질의 전달에 의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보여드릴 결과는 마우스 실험을 통하여서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였고, 또한 그 IPSC를 이용한 칩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다음 같은 저희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ADLP, APT 마우스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마우스는 브레인 내에 A베타와 타우가 스페시픽하게 쌓이는 그 마우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선행 연구에서는 히포캠퍼스에서 워낙 타우가 많이 쌓이는 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선행 연구에서 AD 환자에서 DMV에 타우가 쌓인 것을 결과를 보았었는데, 저희는 그 결과가 저희 뒤에서 그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DMV 리전이 브레인스템에 있는 CHAT로 표지가 됩니다. Y타입G에는 타우의 축적이 없지만 ADG에서 CHAT로 표지되는 곳에 빨간색의 타우가 축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장내에서도 그 타우의 축적이 혹시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을 때 웨스턴 블랏을 통하여서 Y타입에서는 나오지 않는 타우가 APT 마우스의 콜론에서 타우가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타워가 그러면 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IHC를 통하여서 장 내에 ENS, submucosal plexus, myentéric plexus 등 그 엔테릭 뉴런에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나올 질문이, 그 AD 같은 경우는 타우뿐만 아니라 A베타도 있는데 A베타에 그 축적이 있는지도 궁금하였습니다. 보시면 6A10으로 그 휴먼 A베타를 그 스캐닝 한 것인데,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DMV 리전에 A베타는 축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의 그 DMV 리전의 타우 축적이 저희 ADLP, APT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우스 모델에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았을 때 APP 타우 더블 락인 G에서도 CHAT로 표시되는 DMV 리전에 타우의 축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우 13 말고도 좀 더 패설로직한 AT8을 붙임으로써 저 ADLP, APT 라인과 더블 락인 라인에서 모두 DMV 리전에 타우의 축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 가지 그 장내에서 A베타와 타우 익스프레션을 확인해 보았는데, 저희 아까 마우스의 특징은 브레인 스페시픽하게 A베타와 타우가 축적되는 모델이라 말씀드렸는데요. 그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브레인 내에서는 APT 라인에서 6E10, 휴먼 A베타, APP입니다. 이거와 타우의 축적이 있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내에 똑같이 웨스턴 블라스를 확인해 보았을 때 A베타는 장내에서 디텍션 되지 않지만 타우 같은 경우는 Y타입에서 안 나오고 APT 마우스에서 디텍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장 조직을 가지고 휴먼 A베타 엘라이자를 하였을 때 장 조직에서는 A베타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희가 그
포커스 해야 될 것이 A베타가 아니라 타우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DMV 리전에 타우가 축적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타우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게 히포캠퍼스에서 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은 히포캠퍼스에 타우 패솔리지가 쌓이는데 에이지 디펜던트하게 쌓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DMV에 쌓인 타우가 히포캠퍼스에서 온다면 어, 히포캠퍼스의 타우가 증가함으로써 DMV에서도 타우가 쌓여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H 디펜던트하게 DMV 리전에서 타워가 더 많이 축적되는지 확인해 보았을 때, IHC를 통하여서 5개월, 7개월, 10개월령에서, DMV 리전의 타워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장에서도의 타워 패솔로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장에서는 그 웨스턴 블라스로 타워 패솔로지를 확인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워 패솔로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솔로브란 AT8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타워 축적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브레인에서 타워가 쌓였을 때 뉴러널 데스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장내에서도 엔트릭 뉴런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내에서 TUJ1이 죽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DMV 이전과 콜론 내에 모두 타워가 축적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실제로 뉴럴 서킷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지 뉴럴 서킷이 그 아나토미컬리하게는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 마우스 모델에서 실제로 그런 뉴럴 서킷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럴 서킷을 트레이싱하고자 안테로그레이드 바이러스인 허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와 레트로그레이드 바이러스인 수도 레비스 바이러스를 인젝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테로그레이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히포캠퍼스 인젝션 하여서 히포캠퍼스에 찌른 것을 확인하였고 이게 DMV까지 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브레인에서 나오는 베이거스 너브가 장에 있는 프록시말 콜론에 프로젝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말 콜론에 레트로그레이드 바이러스인 PRV를 인젝션했을 때 브레인 쪽에 DMV 리전과 히포캠퍼스, 인트라넷 콜텍스 모두 이 바이러스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 히포캠퍼스, DMV, 콜론의 ENS 모두 그 뉴럴 서킷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앞에서 보여드린 것은 그 트랜스제닉하게 발현된 것들이 이제 축적돼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인데, 실제로 이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형광이 달린 타우를 히포캠퍼스에 인젝션 하였습니다. 이게 타우를 인젝션 했을 때 이동하는 양상도 봐야 되지만, 이 타우 자체는 이동하는 것 외에도, 시드 역할을 하여서 어그리게이션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고, 히포캠퍼스에 찔렀을 때, 타우 패솔로지가 증가함으로써 잘 찔러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포캠퍼스 잘 찔러줬고, 이게 3주 뒤에 확인해 보았을 때, DMV 리전 안에 DMV에 표시되는 CHAT에 PFF 그린 시그널이 잘 업테이크 된 것을 확인함으로써 히포캠퍼스에서 DMV로 타워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히포캠퍼스에서처럼 그럼 DMV가 타워를 받았다면은 타워가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킬 수 있고 타워 어그리게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클 그룹과 타워를 찌른 그룹을 비교해 보았을 때 타워가 유의미하게 더 증가하는 것, AT8의 축적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뉴로 인플라메이션 마커인 이바1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CHAT를 표시하는 DMV 같은 경우는 베이거스 너브가 나오는 소마 영역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 베이거스 너브가 타워를 업테이크 할 수 있는지 저희가 iPSC로부터 이 D셀의 모터 뉴런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타워 펩타이드 처리했을 때 업테이크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컨펌함으로써 히포캠퍼스로부터 DMV로 타워 패솔로지가 프로파게이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히포캠퍼스에 찌른 것이 그 DMV로 갈 수 있는데 DMV에 있는 타워가 그러면 또 장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똑같은 그 찌른 마우스의 장까지 확인해 봤을 때 장내에 그 3주가 지났을 때 타워 시그널이 장내에 있는 엔테릭 뉴런에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타워가 여기 왔다면 얘가 실제로 타워의 축적을 더 유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ATS로 타워의 증감을 확인하였고 또한 얘가 내려온 이 타워가 시드 역할을 하여서 피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 사이오플라빈 S 시그널을 비교하였을 때 또 유의미하게 타워를 찔렀을 때 장내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브레인 내에서 알려진 것으로는 타우가 이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엔트러널 콜텍스에서 히포캠퍼스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 시간적으로 지남에 따라 이동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 장내에 타우가 축적됨을 확인했기 때문에 장내에서도 그런 스페이시와 템포럴한 타우 패솔로지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포캠퍼스에서 타우를 찌른 지 1주 된지 3주 된 것, 4주 된 것을 비교하였을 때 히포캠퍼스에 타우를 1주 찌르고 장을 비교했을 때는 타우 축적이 좀 덜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우가 더 많이 축적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시간 순서에 따라 많이 축적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이거스 너브는 프록시말 콜론에 많이 프로젝션을 합니다. 디스탈 쪽으로는 많이 안 한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프록시말 쪽에 많이 쌓인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 내에서는 ENS가 함께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축적된 것들이 시간 지남에 따라 공간적으로 디스탈 쪽으로도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을 때 1주, 3주, 4주를 비교했을 때 프록시말에서처럼 타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히포캠퍼스 찌른 게 DMV로 타우가 가고 그 타우가 장까지 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예측한 베이거스 너브를 타고 왔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주신경을 자르는 베이거토미 실험을 함께 하였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린 히포캠퍼스의 타우를 찌르는 실험을 하였는데 미주신경을 자르지 않은 그룹과 미주신경을 자른 베이거토미 그룹 이 두 가지를 비교하였고 자르고 나서 인젝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장내에 얼만큼 축적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있는 피겨를 먼저 보시면은 그 베이거토미를 하였을 때는 미주신경을 잘랐을 때는 히포캠퍼스에 찌른 타우 시그널이 그 자르지 않은 그룹 대비하여서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더불어서 브레인 내에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았을 때, 이 장내 베이거토미 했을 때 내려오지 않은 타우가 DMV에 많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히포캠퍼스에 찌른 타우가 DMV로 가고 베이거스 너브를 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것이 그러면 장내에 타워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타워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저희 궁금하였습니다. 저희의 그 ADLP 그 마우스 라인은 이게 3개월 이후부터 이 A베타 타워 패솔리가 축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령에 베이거토미를 하고 이제 브레인 이제 7개월쯤에 저희 패솔로지가 가장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7개월쯤이면은 브레인 내에 패솔로지가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만약 저희 예상이 맞다면 이 베이거스 놈을 잘랐을 때 장 쪽으로 패솔로지간 타우가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때 장의 그 배리어 프로테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을 절단하였을 때 장내에 있는 여러 가지 배리어 프로테인이 모두 전반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회복되는 것도 있고 유의미한 경향을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패솔로지한 타우가 AD 마우스에서 컷 인테그리티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의 그 한계점 같은 경우는 G 자체는 그 컴플렉스한 피지올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호르몬 효과라든지 블러드의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뉴럴 서킷만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장애물을 좀 극복하고자 IPSC를 이용하여서 브레인 투 것 뉴럴 서킷을 미믹하고 그것을 칩 시스템에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비세럴 모터 뉴런, 이 VMN 프로제니터 셀을 IPSC로부터 만들었습니다. 워낙 피지올로지컬하게 이 뉴런이 번들로 자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번들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뉴럴 스피어로 만들었고 이것을 번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칩 시스템 내에서 이 뉴럴 번들이 뻗어나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마우스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베이거스 너브가 타우를 업테이크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보고자 하였고 이 타우 펩타이드를 처리하였을 때 타우가 소마에 많이 업테이크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엑손으로 프로파게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3D 렌더링을 통하여서 이 엑손 내부에 타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세럴 모터 뉴런이 타우를 업테이크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브레인 내에서 타우가 뉴런에서 어떻게 역할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이 타우 자체는 뉴런의 하이퍼 익사이터빌리티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형질이 저희 비세럴 모터 뉴런이 타우를 업테이크 할 때도 나타나는지가 궁금하였고 이를 확인하고자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비세럴 모터 뉴런과 타우를 처리한 모터 뉴런을
비교하였고 이것을 칼슘 이미징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스티뮬레이터를 처리하지 않고 스폰테이니어스 액티비티만 확인하는 그 칼슘 이미징을 진행함으로써 PFF 처리군에서 이 변동성을 보시면 되는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픽 앰플리튜드를 통하여서 PFF 처리군에서 익사이터빌리티가 증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뒤에서는 안 보여드렸는데 이 칩 내에서 중요한 것은 타우를 처리했을 때 이게 저희가 엑선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심플 디퓨전으로 갔는지 액티브 디펜던트하게 가는지가 궁금했는데 심플 디퓨전하게 가지 않음을 저희 칩 세팅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액티브 디펜던트하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KCL 같은 스티뮬레이터를 처리했을 때 이게 만약에 타우의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면 액티브 디펜던트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FF만 처리한 그룹과 PFF와 그 스티뮬레이터를 함께 처리한 그룹의 타우 이동 속도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예측한 대로 그 스티뮬레이터를 처리했을 때 타워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VMN이 타워를 이동화시키는 것이 액티브 디펜던트하게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칩 내에서 브레인 투 거스로의 그 뉴럴 서킷을 말씀드린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앞에서는 비세럴 모터 뉴런을 세팅하였고, 뒤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콜론과 엔테릭 뉴런을 코코치하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하였습니다. 모두 IPSC로부터 다음과 같은 스킴을 통하여서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A를 통하여서 콜론 에피시리얼 셀, 이게 상피세피만 있는 것입니다. 상피세포만 분할을 시켜서 다음과 같이 잘 분화됨을 ICC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콜론 오가노이드를 ENS의 전구체 세포인 뉴랄 크레스트 셀, NCC 세포와 코코처하여서 엔테릭 뉴런과 콜론 오가노이드 어셈블로이드 시스템인 ENCO를 세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ICC를 통하여서 콜론 오가노이드가 엔테릭 뉴런에 잘 둘러싸여 있음을 컨펌하였고 웨스턴 블라스를 통하여서 콜론 오가노이드 자체에는 타워가 없지만 ENCO 자체에선 뉴런이 있기 때문에 피지올로지컬한 타우 13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팅한 그 비세럴 모터 뉴런을 왼쪽에 시딩하였고 이게 그러면 뉴런 번들이 나가게 되고 우측에 방금 말씀드린 ENCO를 시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왼쪽에서 뻗어나오는 VMN과 우측에 ENCO가 잘 실내에서 자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비세럴 모터 뉴런이 타워를 업테이크함을 확인하였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ENCO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그 칩 내에 깔은 그 시스템 내에서 타워를 처리했을 때 타워가 소마에서 업테이크 되고 엑손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I가 이쪽으로 가리키는 건데 잘못 지정이 되어 있는데 ENCO 쪽으로 타워가 잘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여기서 주목했던 것은 타워 자체가 콜론 에피세리얼 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엔테릭 뉴런으로 업테이크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인데, 방금 그 ENCO 시스템에 타우를 처리했을 때, 콜론 에피세리얼 자체는 없고, 그 엔테릭 뉴런이 업테이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저희가 아까 마우스 시스템에서 장에 타우가 갈 수 있고, 타우가 장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저희도 이 인비트로 칩 시스템 내에서도 그게 구현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ENCO가 있을 때 타우를 처리한 것과 이거는 엔테릭 뉴런이 없을 때 타우를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았을 때 엔테릭 뉴런이 없는 클론 오가노이드의 타우가 왔을 때는 단백질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엔테릭 뉴런과 클론이 함께 코컬처된 ENCO 시스템의 타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장벽 유전자들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우가 에피세리얼 셀의 장벽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게 기능적으로도 그 장내 퍼메빌리티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NCO 시스템과 CO 시스템의 그 비이클 그룹과 PFF 처리 그룹을 두 가지 그룹을 실험 그룹하고 이제 겉에 이제 만약에 이게 장벽이 무너졌다면 이 미디어에 처리한 형광 물질들이 많이 안쪽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퍼메빌리티를 체크할 것인데 보시면은 ENCO 그룹에서 PFF를 처리했을 때 이 내부의 형광 시그널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콜론만 있었을 때는 PFF 처리했을 때와 비이클 그룹 간의 퍼메빌리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ENS를 통하여서 타우가 장을 망가뜨릴 수 있고 퍼메빌리티를 망가뜨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게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저희 그 모델 마우스에서 Wild-type-G와 APT-G의 장 조직을 염증 사이토카인을 엘라이자 했을 때 ADLP, APT 마우스에서 TNF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혹시 이러한 현상이 그러면은 저희가 만든 인비트로 ENCO 시스템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했고, 비이클 그룹 대비하여서 PFF를 처리했을 때 TNF-알파의 mRNA 레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일단 타우의 어그리게이트가 그 장벽 유전자를 감소시키고 ENS 매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서머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키 파인딩 같은 경우는 패솔로지컬한 타우가 브레인에서 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히포캠퍼스에 찔렀을 때 DMV, 그 다음에 ENS까지 이동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와일드타입 G와 APT-G의 타우를 찌르고 비교를 한 결과가 있는데, 오늘 결과에서는 와일드타입 G에 대한 결과는 안 보여드려서 일단 말씀만 드리면은, 타우는 프리엄 라이크하게 프로파게이션 될 수 있고, 타우가 패소리가 이피션트한 스프레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뇌 안에 타우가 존재해야지 더 잘 일어난다라는 결과를 좀 파인딩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오늘 보여드린 휴먼 콜론 오너칩 시스템 내에서 타우를 처리했을 때 VMN이 업테이크하여서 엔테릭 뉴런으로 이게 프로파게이션 될 수 있고, 이후에 베리어 디스펑션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엔테릭 뉴런이 타우가 어큐뮬레이션 되었을 때 겉 인플라메이션, TNF-알파를 통하여서 겉 인플라메이션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에피시릴 베리얼 프로테인 레벨이 웨스턴 블라스를 통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FITC 테스트를 통하여서 겉 퍼메빌리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지도해 주신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무기니 교수님과 이 논문의 공동 일저자이신 최현정 박사님, 그리고 스테로탁식 타우 인젝션을 도와주신 정준현 박사님, 베이거토미 실험을 도와주신 안규식 박사님, 이미징 실험을 도와주신 송재훈, 한종원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NPC 세팅해주신 이동준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칩 실험을 도와주신 고려대학교 정석 교수님,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뉴럴 서킷을 확인하기 위한 바이러스 트레이서 실험을 도와주신 울산의대 김민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